번째 토론자는 전남 여성가족센터에서 그 전남의 돌봄 연구를 하셨던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0분 정도 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10분의 토론 시간을 받았는데요. 자료집에 있는 내용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만 이야기하고 좀 돌봄에 관한 약간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료집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작년에 전남 초등돌봄 현황 및 개선 방안이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에 있는 초등돌봄 관련한 자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그다음에 초등 아동의 주 돌봄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제가 온라인 조사를 하면서 주 돌봄자가 조사에 참여하도록 했는데 응답자의 90%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거는 저는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직도 상당히 크다. 좀 이 문제가 돌봄에 많이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전남에서의 결론은 사실 하나입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서 상당히 돌봄의 형태라든가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양상 그리고 돌봄의 수요가 다르다는 것이고요. 일단 돌봄의 공급 현황을 봐도 초등학생 수와 그다음에 특별히 더 돌봄 수요가 필요할 거라고 예상되는 학생 수 대비 어떤 돌봄 인프라를 공급 현황을 봤을 때 크게 4개 집단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내용은 자료집에 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에서는 제가 이제 초등돌봄을 어떻게 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 이용 경험은 어떠한지, 그리고 초등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1, 2학년과 3, 6학년 차이 그리고 제가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2개 시군으로 다 나눠보기도 하고 시군으로도 나누고 읍면, 동으로도 나누고 아까 말씀드린 4개 집단으로도 나눴는데 읍과 면과 동으로 나눴을 때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시와 군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동지역, 읍면 지역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다르고 주 돌봄자가 전일제로 일하고 있는가,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가, 그리고 미취업 상태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기획하면서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은 결국 주 돌봄자가 아동의 이익을 대변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국성에서 제가 따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학부모님은 아이가 돌봄 교실에서 친구들과 그냥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싫으신 거예요.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저는 아이들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도 역시 한편으로 보면 교육의 과정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조사 자체에서 좀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지역 돌봄 협의체, 그러니까 교육청, 도교육청과 도청 그리고 이제 시군 단위에서는 교육지원청과 시군청 간의 지역돌봄 협의체이고 이것이 대부분 보면 상반기, 하반기에 회의 한 번 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예산과 인력을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 중심 모델과 마을 중심 모델을 제안했는데 김성천 교수님께서 상당히 많은 저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에 더 많은 돌봄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주말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저는 아동이 학교에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주 돌봄자가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것은 아동이 도시를 같이 살아가는 주체라고 할 때 도시 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상당히 제한하는 것입니다. 학교와 집 혹은 이제 학원으로만 이제 있는 곳을 제한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들이 자료집에 있는 내용이고요. 좀 다르게도 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좀 이제는 잠잠해졌습니다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이제 확인했던 것이 돌봄이 혹은 이제 필수 돌봄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었고 인간은 모두가 다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돌봄이 좀 더 많이 논의되고 더 많이 해야 한다라는 논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가능하려면 경쟁의 논리가 아니라 돌봄의 논리, 돌보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전 이것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돌봄이 지금은 이제 돌봄 전담사가 하는 것 혹은 이제 부모가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지만 누구나 돌보고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할 때 실제 이것은 돌볼 역량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여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를테면 조카를 보라고 하면은 기저귀 가려고 하면 저는 정말 까무라칠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돌봄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봄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실제 실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른의 입장에서 교원인 돌봄 전담사 입장에서 교육과 돌봄을 구분하는 것이 만약에 돌봄 역량을 가르치는 교육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지 좀 이런 고민까지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실 분입니다. 하나의 사례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영암교육청의 장학사님을 모시고 영암교육청의 사례를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영암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돌봄과 관련된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암은 2개의 읍과 9개의 면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암읍과 3호읍 지역이 한 85%의 초중학생들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은 돌봄 교육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 돌봄 교실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제 학생 수 감소와 또 지속적인 대기 수요자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면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학생 수 감소와 그다음에 이제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학생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교원들이 돌봄과 관련된 행정 업무 처리 그리고 학생들이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친 이후에도 학교 안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학생 생활 지도와 안전 지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군청과 지역 아동센터 또 영암의 경우에는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또 각기 다른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복 지원과 공백에 인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이제 양질의 서비스 또 제공을 위해서 돌봄 전담사와 방과 후 강사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영암에서는 먼저 유아부터 청소년까지의 양질의 돌봄을 지원하고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을 통해서 읍지역부터 늘봄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학교의 업무를 좀 더 경감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에 영암군 미래교육재단이 출범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영암 미래교육재단을 중심으로 한 거점형 늘봄센터와 운영 주체로서 지역 돌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원청의 늘봄 업무를 일부를 재단으로 지금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아부터 시작되는 돌봄으로 올해 선정이 된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 보육 지원 혁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공모 사업으로 이제 3년간 약 5억 정도에서 총 15억의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양질의 유아교육과 돌봄 지원입니다. 기존에 이제 초중학생 대상으로 하던 돌봄 부분을 이제 유아부터 이제 확대를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어제 영암교육지원청과 그리고 영암군청, 세안대학교 간의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거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지원을 해서 거점형 돌봄을 운영해서 틈새 돌봄과 주말 돌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암군에서는 거점 어린이집 운영과 지역 기반 시설 활용을 지원하고 지자체 돌봄센터를 이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대학에서는 인력 파견을 통해서 협력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지역 기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그 경남교육청의 거점 통합 지원센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영암이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약간의 좀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두 군데의 이제 거점 늘봄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 시설 복합화 시설로 해서 영암초가 선정이 되었고 이제 190억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돼서 기존의 이제 학교 건물과 그러니까 수영장 그리고 늘봄 교실 4실 또 방과 후 연계 늘봄 교실 2실 그리고 영암군 교육재단이 사용할 평생교육 공간으로 7실 규모로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전 기획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군청은 이제 시설 건립과 인력 배치를 지원하고 또 미래교육재단이 시설 관리와 강사 채용과 인력풀 관리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또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농어촌 지역에 강사를 구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강사 인력풀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나 지원청이 아닌 이제 재단에서 돌봄을 운영할 경우에 인력풀 관리를 조금 더 넓게 할 수 있고 또 학습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도 확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당 제한되어 있는 강사 수당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서 좀 더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완공 이후에 군청과 지원청이 이제 매년 소요되는 운영비를 과연 이제 몇 대 몇으로 이제 지원을 할지에 대해서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적인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영암 학교 복합 시설 내 거점 늘봄 센터와 더불어서 이제 3호읍 지역의 거점형 늘봄 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호읍 거점 늘봄 센터는 그 3호 서초등학교 내 별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5층 15실 규모로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3호 유치원과 3호 서초등학교 그리고 근방의 용당초등학교까지 유아 초등학생들의 돌봄 수요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주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이제 3호 서중학교 학생들까지 이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층에는 돌봄 교실을 배치를 하고 중간층에는 방과 후 교실 그리고 고층에는 악기나 AI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특별 교실을 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층별로 좀 충분한 복도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그 아동 친화적으로 신체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제 3호읍 같은 경우에는 지역 아동 센터가 그 거점 늘봄 센터 시설 운영과 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3호읍의 지역 아동 센터들과 함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3호읍 거점 늘봄 센터는 이제 내년 9월을 운영을 하는 걸로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영암청의 계획상 3호읍 거점 지원 센터 모델이 가장 이제 먼저 운영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른 기대도 크고 사실 걱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영암읍 쪽의 학교시설 복합화 부분 그리고 3호 쪽에 지금 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에 3호읍 쪽에도 이제 가능하다면 3호읍과 그 다음에 영암군 국도를 따라서 이걸 점차적으로 여러 학교들이 접근 가능한 센터들을 이제 구축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영암 지역 교육의 허브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영암군 미래교육재단의 돌봄 지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재단은 영암읍의 그 거점형 늘봄 센터와 기존 군청과 지원하고 있는 교육 경비, 방과 후 사업들을 이제 재단을 통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학교와 연계해서 돌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3호읍 지역의 다문화 학생들과 중도 입국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한 마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가 중심이 돼서 이제 자녀를 비롯한 다른 돌봄에 어려운 학생들을 모아서 운영하는 그 마을 학교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 마을 학교를 좀 충분히 활용을 해서 기존의 그 학교 늘봄과 거점 늘봄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을
마을학교에서도 돌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 영암의 지역 돌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시사점을 제가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 좀 더 많이 꼼꼼하게 반영을 해서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교육 돌봄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을 맡게 되실 장관호 전남교육연구소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관호입니다. 저는 현직 그 교사 지금 바로 앞에 오령중학교에서 학생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사건이 하나 터져가고 좀 늦게 왔습니다. 학폭 업무를 하면서 돌봄 업무하고도 비슷한 고민을 좀 학교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는 사법 질서가 들어와서 학교에서 제가 그 조사관이 돼갖고요. 학부모 학생들 진술서를 쓰니까 어떤 한 선생님이 또 꼭 수사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수사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또 하루 종일 그 진술서 조사서 쓰고 왔습니다. 학교가 애국대에게 교육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현재 학교 폭력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제 돌봄 문제나 늘봄 문제도 저희들이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저희가 이제 교육이라고 할 때는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맞는 교육 과정을 짜고 그에 맞게 교육 활동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현재 돌봄이 그런 체계를 가지고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함께 저희들도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는 아까 곡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곡성이 작년에 43명이 태어났어요. 구례가 40명인가 태어났고 그러면 이제 곡성이 앞으로 한 7년 8년 또 구례가 한 7년 8년 가면은 거의 지역이 소멸될 정도입니다. 초등학교가 지금 한 곡성이 8개 정도가 있는데 앞으로 한 7년에서 8년 사이 되면 초등학교 1개도 남아있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되면 이제 돌봄책이라는 것이 지역의 그 생존과 어떤 관계로 맺고 가야 될 것인가 문제도 상당히 그 연관되어 있는 거다. 그게 일정한 교육기관 내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들 이런 제기들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이야기가 좀 몇 가지 나왔는데 지역 아동센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2000년 초기에 아이 돌봄과 관련해서 두 가지 흐름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는 아동센터를 통해서 소외된 아이들을 돌보면서 돌봄 체계를 가졌던 거하고 학부모들이 참여하면서 공동 육아조합을 많이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나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는 아이들한테 돌봄 체계로 좀 들어왔던 과정에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마저도 대단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시간이 되시면 여기 그 박상규 목사님이 그 무한 돌봄센터 또 운영도 하고 계셔서 혹시나 지역 아동 돌봄센터가 갖고 있는 고민 이런 것들도 한번 조금 이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해당 발표해 주시고 또 이야기를 들으셨을 건데요. 질문이 있으시면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방금 이야기했던 앞에 동초 교장 선생님이 그 길게 글을 아주 내용 있게 써서 저도 이제 갖고 있는 다음에 좀 소개는 또 따로 하는 걸로 하고 대체적으로 아이 돌봄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안에서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신안 소규모 농산어촌 아이들의 돌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농촌 소규모 학교 학생 수 감소 해결을 위한 돌봄의 역할과 영향은 있을까요? 뭐 이런 그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지점에서 보면 그 여성가족재단에서 조사했던 과정에서 그 지역사회 농어촌 소규모 학교 사회와 돌봄 문제에 대해서 혹시 연관돼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방금 이사장님께서 이제 곡성 구례가 7, 8년 정도 지나면 초등학교가 과연 존립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규모 학교가 학생 수가 지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허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산어촌 유학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겠으나
실제 정착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어렵고 이제 중학교 정도 되면 떠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다면 이 소규모 학교에 현재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지, 잘 돌봐서 더 많은 학생이 오게 하겠다라고 잡으면 저는 그 목표는 실패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에서는 제가 작년에 곡성을 이제 연구하면서 좀 아이디어를 얻었던 부분을, 그러면서 동시에 한계를 느꼈던 부분은 결국 학교 간에 연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테면 연계 운동, 제가 운동회가 아니라 체육 놀이라고 네, 하려고 해도 거기에 따라오는 행정 업무가 상당히 많고, 그것 또한 학교마다 한 명씩 이제 담당자가 붙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게 된다라고 들었는데, 저는 그런 뭐라 해야 되죠? 행정적인 절차라거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유연하게, 좀 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부터 좀 시작해야 할 것 같고요. 현재 할 수 있는 활동들도 이런 행정에 의해서 막히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좀 그걸 먼저 해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신안도 마찬가지이고, 뭐 대부분의 지역은 넓지만 인구는 과소 그리고 저밀도 지역이라서 특히 아동의 이동 문제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교육지원청이라든가에서 해결 방안을 좀 개별 학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좀 해결 방안을 제공을 해서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학교의 부담은 덜고, 네, 그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제공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해서 농어촌 그 어려운 농어촌을 회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돌봄체계 관련해서. 그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경남의 밀주초등학교 사례를 좀 봤는데, 거기를 보니까 이제 학교의 운동장부터를 다 이렇게 생태 운동장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운동장 그러면 보통 이게 축구, 남자애들 한 22명이 축구 막 하고 다른 학생들은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영역들을 오히려 생태 숲과 개울도 흐르고 운동장이 막 이렇게 정말 다양한 방식들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정말 그 아이들 스스로가 놀이를 개발하고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오히려 우리 뭐 전남이 뭐 강남 교육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잘 활용을 해서 생태전환 교육이 됐던 마을 연계 교육 과정이 됐던, 아마 이러한 어떤 과정 속에서 타시도가 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제공을 해주게 해줄 거냐, 이게 결국은 이제 아마 지역 내지는 마을 연계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관점하고도 좀 연결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학교에 이제 너무 많은 지침과 규제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뭘 시도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학교 자치라고 하는 정신에 의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을 함께 또 좀 구축해 나갈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지역 연계 교육 과정을 만들어 나가려고 그러면 교사들부터가 사실은 이제 이 지역에 잘 알고 자원들을 알아야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순환근무제 체제 속에서 교사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교사들이 그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좀 알 수 있는, 예컨대 전입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사람들, 어떤 기관들과 어떠한 체험장이라는 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정말 제대로 좀 연수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내므로써 그러한 어떤 경험이 나중에 교육과정 연계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고민은 결국 통합 운영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학교를 다 지켜나가는 것들이 우리로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건데, 하나는 결국 작은 학교를 어쨌든 살려나가겠다라고 하는 주체들의 어떤 동력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힘들을 계속 길러나가는 쪽으로 우리가 나가면서, 또 한편 그런 에너지와 힘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차라리 통합 운영교 모델을 좀 활성화시키면서 유초, 중고 연계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일관된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들을 만들자.
여기에다가 이제 아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논의들은 이제 그 우리가 교육의 기회라고 하면 이제 투입의 어떤 기회 그리고 과정의 기회라는 것들이 있는데 결과의 격차가 너무나도 많이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의대라든지 로스쿨제와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좀 지대가 높고 거기를 나오면 뭔가 풀릴 수 있는 영역들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지역 인재 트랙 같은 것들을 좀 넣어서 그쪽 지역의 인재들이 뭐 의대를 가거나 아니면 뭐 로스쿨을 가고 그래서 이제 지역 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체제까지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약간 공정성이라고 하는 트랙을 가지고 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 농어촌의 어떤 그런 특수성이나 이미 그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이 체제들을 전혀 보정해주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 아마 앞으로 대입제도가 됐던 취업에 있어서의 어떤 전형에 대해 있어서까지도 지역의 관점에서 아마 새롭게 틀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입니다. 예, 혹시 그 같이 이야기 질문이나 또 제안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정교조 초등위원장 교사 신윤혁입니다. 지역 소멸, 소규모 학교 문제 이런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아이 돌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직 교사들은 지금 올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늘봄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민원이 왜 1, 2학년 입학하면 100% 수용해 준다고 했는데 실제 수용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민원입니다. 제가 실제 보니까요, 여기 가까운 오룡지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1, 2학년이 15개 학급이 있습니다. 근데 돌봄 교실은 6개입니다. 남학지구의 한 학교는요 9개 학급인데 돌봄 교실 2개입니다. 순천 신대지구에 있는 11개 학급 1, 2학년만입니다. 11개 학급에 돌봄 교실 3개뿐입니다. 여수 웅천지구 13개 학급인데 돌봄 교실 2개뿐입니다. 물론 지역 소멸, 그 소규모 학교 유지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데요. 지금 이 신도시에 있는 이 1, 2학년 돌봄이 해소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물리적으로 학교에서 해소를 못합니다. 운동장 하나를 여러 학년이 동시에 수업하고 있거든요. 운동장은 그래도 소리가 옆반 수업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괜찮은데 강당을 쪼개서 하다 보니까 피구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교실에서 체육 수업이라 뭐 하면서 뭐 화장지 던지기 하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아이 돌봄에 대한 이 정책이 정말 세밀하고 정말 지역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을 정말 심도 있게 연구가 가야 되는데 이 교육청이나 시군청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너무 거칠게 획일화되게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쓴 글 중에도 그 오룡 시티 프라디움이라고 아파트 단지가 지금 여기 들어서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이면 상당히 큰 규모로 아이들 이제 9월 달부터 학교 다녀야 되는데 바로 앞에 행복초를 다니지 못하고 다 남학차로 옵니다. 그럼 남학차로 온 다음에 방과 후에 그럼 아이들 돌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거여서 이와 관련해서 혹시 일단 좀 말씀을 저는 하나는 지금 저도 약간 이제 좀 교육청에 대해서 좀 유감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현재 이제 이런 돌봄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교육부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육부는 물론 큰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줄 수는 있지만 교육부의 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지방교육 자치의 시대에 맞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우리 지역 상황에 맞는 모델이 뭐냐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모델 속에서 우리는 이걸 선택하자라는 것들이 수기민주주의 관점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지역 주민들이나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자라고 하는 이 과정이 지금 상당히 저는 좀 빠져 있는 상태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그냥 위에서 이렇게 결정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이 지점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해봐야 된다. 이 교육청이 갖고 있는 역량,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실행하는 역량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만들어가고 기획하는 역량일 텐데 이러한 모델들이 아직까지도 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좀 교육청 차원 안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성찰, 어떤 모델로 우리가 좀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숙제들이 좀 많이 좀 지적될 부분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그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영암의 경우에 이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해 드리면, 아까 이제 영암초 같은 경우에 기존에 노후된 수영장이 학교 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부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노후된 시설을 좀 보완하면서 또 지역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구축을 위한 그런 시설이 이제 구축이 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큰 시설과 화려한 것들을 이제 그것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 기존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부분에 관해서 활용해서 돌봄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방향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아까 말씀드린 영암읍이나 삼호읍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유휴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런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이런 실을 확보를 한다는 것만 자체로도 사실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한 활동 공간을 마련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도 이제 교육부나 이제 도교육청에서 돌봄과 관련된 그 늘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안내받아서 사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지원청 차원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청 나름대로는 이제 저희가 선도지구 운영을 하면서 이제 공동교육, 소규모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부분을 이제 저희 연구학교로도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학교의 작은 학교끼리 1대1로 매칭을 해서 이제 두 학교씩 해서 총 6개의 초등학교 그리고 3 중학교가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하기 위한 지금 노력들과 그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정말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한 군데에 모이기 위해서 그 학교 자체에 그 통학 차량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학 차량이 부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 자체 예산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통학 차량을 임차해서 학생 이동을 돕고 있고요. 가장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학생들이 한번 모였을 때 오전 오후 좀 충분한 시간으로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지만 급식 문제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벽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지원청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그 학교 선생님들의 역할, 업무 이것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저희가 방향은 영암초나 이제 3호 서초 같은 경우에는 돌봄을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같은 학교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건물이 다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정규 교육 과정을 마쳤을 때 늘봄으로 투입이 되면 그 늘봄에 대한 운영 부분은 그 센터를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돌봄과 관련해서 그 질의나 또 제안 말씀도 좋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암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첫 번째는 이제 거점은 지역 아동센터가 확대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저는 실제로 3호읍에서 3호 소초에서 아이를 다 키웠고요. 또 그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점형 늘봄센터라고는 말씀하셔서 역할들을 하고 실제적인 운영을 미래교육재단에서 작년 12월에 이제 이축이 돼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작년 10월 달에도 아마 전남재단에서 이락연 위원님도 계셨던 것 같은데 한번 포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교육지청에서 3호 소초등학교에 하면서 지역 아동센터 거점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자료집에도 37페이지 보면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 형향의 3호 서초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하나도 지역 아동센터의 역할은 없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거점형 지역 아동센터가 되는가 하는 거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향후 과제에는 향후 과제 두 번째에 보면 지역 아동센터 환경 개선과 프로그램 질 향상이 나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면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부분에 그럼 현장에 있는 영암에는 7개 지역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전남에는 한 32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17개 있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이 시설장님들과 자리를 마련해서 이런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같이 의논할 자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 아동센터에 관련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한번 추가해서 하실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목사님? 이제 방금 이제 그 학교로 들어오고 늘봄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역 아동센터의 유산과 역할, 이후 지역에서 어떻게 같이 대응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인가, 이와 관련된 아마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전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협의체라는 게 있어서 도협의체, 그다음에 그 시군 협의체, 그다음에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센터에 해서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해서 서로 민원의 문제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문제를 논의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협의체 기능이 마비돼 버리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같은 게 뭐냐면 저희들 건의를 했지만 우리 학생 인원 문제도 뭐냐면 지역아동센터는 나중 문제고 늘봄학교가 먼저 우선시했다 보니까 저희가 정원소의 대비도 현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금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20년의 이렇게 과정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우리는 수영장보다도 우리 마을이 어떻게 유리되었는가 현장에 가서 애들과 함께 마을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정서적인 거 마을 알고 해서 마을의 지도자로 키우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은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늘봄학교의 학교 위주로 되다 보니까 우리 센터에 이렇게 그 학생 수 이렇게 모집하는 데도 어렵고 학교 위주고 그리고 이제 돌봄협의체가 이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애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늘봄학교 같은 경우는 대대적인 홍보가 되지만 저희들은 민간이 주도하기 때문에 홍보라는 게 어려워요. 학교에 가서도 우리 신입생 애들이 가면 학부모들한테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배제되고 그리고 학교 운동장 쓰는데도 우리가 가서 축구를 해야 되는 축구할 데가 없잖아요. 운동장 써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걸 안 되는 거예요. 학교의 공간을 사용하는데도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워요. 우리 애들은 축구도 하고 싶고 농구도 하고 싶고 이런 거 하는데 그 학교의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공간도 사용하기도 어려운 지금 이런 상태. 그러다 보니까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작동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필요한 아동들이 정말 프로그램이라든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정작 자기 학교에서도 그 운동장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이 약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네와 이렇게 포괄적인 면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또 기능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뭐 상담이라든지 지역사회 연계가 다 돼 있는 상태죠. 그런데 정작 우리 학교와 교육청의 관계가 어려워요. 왜? 돌봄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앞으로 늘봄학교가 운영이 된다면 늘봄학교 운영도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서로 협의한다면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앞에 영암에서 했던 이야기 별도로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저희도 이제 국가 돌봄 시대 또는 돌봄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했는데 기존에 그 이 영역을 담당했던 가장 큰 핵심적 역량이 지역 아동센터였거든요. 근데 여기가 배제되면서 돌봄이 학교로 그리고 학교는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학교에 무작정 집어넣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진단되지 않고 무자격적으로 계속 지역을 밀고 들어오고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하시고 있는 거점형 지역 아동센터 문제와 관련해서도 각 지역의 지역 아동센터 역할이 있을 건데 거기서 충분히 협의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포함해서 아까 그 협의 이야기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동센터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추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영암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점 늘봄센터가 이제 두 곳입니다. 영암읍과 3호읍. 지금 영암읍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미래교육재단 쪽에서 그 부분을 사무실과 함께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아까 그 3호 서초에 있는 거점 늘봄센터의 경우에 사실 운영을 하거나 관리할 주체를 제가 이제 직접적인 업무를 실제로 진행을 하진 않았지만 제 학교 지원센터 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지역 아동센터에서 위탁을 하는 형태나 그 지역 아동센터에서 이제 협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이제 지역 아동센터 협의해서 그쪽에 맡기는 방향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일단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인 협의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좀 논의가 다시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 의견을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강사 관리나 프로그램 관리를 이제 미래교육재단의 그 팀 안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강의라든가 프로그램을 그 학교나 혹은 그 거점 센터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프로그램들은 그런 인력풀을 통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아마 이 부분에 이야기를 하실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그 유라겸 그 박사님한테도 현재 그 저희들이 공적 초등 서비스 돌봄 서비스 구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기존 역량에 있었던 돌봄 역량 이런 것이 지역에서 어떻게 편제돼야 되는 것인지 이 돌봄 현재 지역 아동센터를 포함해서 이게 공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했던 아동센터의 그 돌봄 역량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역량과의 연계는 또 어떻게 고민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 혹시 이야기하실 것이 있으시면. 오늘 광양에서 오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최근에 지역아동센터 관련 지침이 좀 바뀌어가지고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이른바 일반 아동을 50%까지 받을 수 있게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양 지역에는 공동육아 나눔터가 초등 전용으로, 그러니까 영유아가 아니라 초등 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에서 이 지역 아동센터와 공동육아 나눔터를 묶어서 이제 광양 아이키움 센터라는 브랜드화를 하고 홍보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광양시에서 좀 지역 자원을 좀 더 발굴하고 홍보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광양시청은 알지만 광양교육지원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좀 그 부분을 들을 수 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많은 역할을 해왔고 특히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가 생기면서 다함께 돌봄센터는 소득 수준에 제한이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다함께 돌봄센터로 전환을 하자라는 논의도 있었고 이 역할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좀 해결을 해줘야 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어떤 곳은 지역아동센터도 대기자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곳도 있고 이제 어떤 곳은 지역아동센터가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건 어른들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 그 정원 현원에 따라서 배정되는 그 문제이지 사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학교에 있든 지역 아동센터에 있든 뭐 다함께 돌봄센터에 있든 어디에 있든 저는 크게 상관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이 부분은 위에서 좀 정리를 해야 할 문제이지 이제 개별 지역 아동센터, 개별 교육지원청에서 해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성남 청솔초등학교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 아동센터가 학교 안에서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뭐 군단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있는데 좀 그런 모델을 저는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늘봄의 부담을 덜고 지역아동센터와 늘봄이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좀 공간을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운영 주체를 같이 한다거나 좀 이런 방식은 충분히 개별 단위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군청이나 시군청에서 얼마나 오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게 이제 지자체장들의 그러니까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들은 언제나 지자체장들의 공약이니까요. 지자체장들의 공약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좀 그 부분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저는 그 자원을 지역아동센터에 좀 더 투여해서 환경 개선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살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쨌든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역량이 있고 그런 분들에게 이런 과업들을 맡기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원칙들을 우리가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떤 선택권이라 그럴까요? 학부모님들이라든지 학생들의 선택권들을 충분히 제공해주는 방식들이 중요하겠다라고 봅니다. 저는 전남에서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저라면 그 학교시설 복합화에 있어서 가장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모델이 저는 지역 아동센터가 학교로 들어오는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간을 학교는 내주고 운영은 지역 아동센터가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지역 아동센터 입장에서는 뭐 인건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세이브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간면들을 쓰는 거고 그 아이들이 결국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의 전환으로 좀 더 풀어 나가자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교육감께서 혹은 이제 교육청에서도 아마 이 지점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만 잘 만들어내도 전남에 아마 좋은 모델이 될 거다라고 보고요. 대신 이제 그 아마 세 가지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말 그대로 괜찮은 지역 아동센터를 거점으로 지정을 해줘서 일정하게 학교에서 수요가 안 되는 것들을 잘 활용하는 모델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아예 위탁형 모델이겠죠. 아예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 거기다가 맡기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아마 공모 방식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연계 협력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학교가 이제 방과후 쪽에는 조금 잘 할 수는 있을 텐데 체험이라든지 뭐 캠프라든지 놀이라든지 방학 프로그램들은 또 좀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취약한 지점들에 대해서는 지역 아동센터와 학교 모델 안에서의 그 연계 협력을 통해서 서로 공동으로 캠프를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어떤 시너지들을 좀 낼 수 있는 방향을 세워 나가면 오히려 좀 전남형 모델 안에서는 기존에 있는 모델에다가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좀 저는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들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국가가 돌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은 했지만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장 편한 곳으로 선택해서 들어오고 있고 기존 역량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평가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학교에 들어오다 보니까 마치 학교가 이 돌봄을 반대하는 것 또는 돌봄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뭔가 좀 불순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입막음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 아이돌 문제는 이후 시대적 과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도 피할 수는 없을 거다. 그렇다면 학교와 지역과 또 돌봄 역량이 지역 역량이 어떻게 함께 아이들을 그 돌봄 체계로 또 잘 키워낼 것인가 이렇게 고민돼야 되는데 자꾸 밀려오니까 저희 답답한 이야기만 하고 불만만 터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처럼 몇 가지 전남형의 대안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좀 스스로 연구해서 또 실천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현장에 계신 예. 저도 영암군에서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한 지 지금 거의 17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가 2004년도에 법제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 아동센터가 20년이 됐는데 지역 아동센터는 이렇게 20년의 세월을 거쳐오면서 지금은 더 이상 지역 아동센터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자부담으로 시작을 한 이후에만 이제 센터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역 아동센터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는 이제 민간이 계속 운영을 해 오다 보니 시설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공공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낙후돼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속 돌봄에 대한 것들을 학교 교육복지사부터 파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돌봄, 초등 돌봄, 방과후 아카데미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정부마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다함께 돌봄 또 지금은 늘봄 학교로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지역 아동센터가 가장 일선에서 지역 아이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케어해 왔는데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그 지원은 너무너무 미비한 거죠. 그 미비한 것을 저희가 왜 지역 아동센터에 이렇게 지원이 미비한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어요. 왜 그렇지? 그 이유는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저희는 초등 돌봄은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부의 그 예산을 지역 아동센터에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 아동센터는 학교의 그 시설들을 사용하고 싶지만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 소관으로 지역 아동센터에서 원하는 그런 시설들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영암형, 그 거점형 늘봄센터 그 운영에 대해서도 거점형인데 제가 그 3호 서초와 용당초 거리가 꽤 멀다고 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동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3호 서초에 그 거점 센터가 있으면 용당초 아동이 이용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그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학생 이동에 대한 고민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같이 학생 이동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학교에 있는 통학 차량 이용 부분과 또 군에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통학 차량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던 내용은 저희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패동초 교장 선생님께서 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돌봄 운영은 엄마 품 같은 보육이 주된 역할이라 볼 때 보육 환경과 부모의 경제생활 기반 그 지원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하고 교육청이 협력해야 돌봄의 질이 담보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고민하고 있는 지자체 협력 방안에 대한 기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남에도 학교의 공간을 이용하여 지자체가 직접 직영 운영하는 성공적인 학교 돌봄터가 아패동초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패동초는 마을학교 방과 후 교실이 돌봄과 유기적으로 연계 통합되면서 자연스럽게 돌봄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운영 성과가 아주 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전형적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지자체를 주도한 학교와 연계, 그다음에 지역의 돌봄 역량의 결합, 이런 것들이 같이 돼야 전체 아이들의 돌봄이 해결될 수 있지 않겠냐는 이러면서 앞에 동초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장하시면서 현재 운영 중인 학교 돌봄터의 예산 공복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도 수반된다면 진정한 교육과 지방자치 협력 모델로서 지역과 학교의 특성까지를 고려한 돌봄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또 학교에서 돌봄 또 늘봄을 운영하시면서 이야기하시거나 또 제안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교사노동조합 조직국장을 맡고 있는 교사 김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 포럼에서 발제해 주신 분들과 토론자분들의 말씀도 잘 들었고, 또 질의해 주신 분들도 여러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 이 자리가 어떤 결정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들었다면 참 좋은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분은 경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서글프다는 생각도 해서 질의보다는 제안에 가까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돌봄에 대한 수요는 이제 확대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계시고, 이 돌봄을 얘기하면 꼭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있는데요. 저는 그 말을 그동안 믿지 않았던 것은 아이를 돌봄을 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돌봄을 위해 나선 사람은 없다라고 봤습니다. 왜냐면은 마치 아이를 짐짝처럼 생각하는 좀 사회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오늘 이제 여기 와서 지역 아동센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아동을 돌보려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학교나 지자체나 이렇게 좀 분산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력 지원 같은 문제는 학교에도 돌봄과 관련된 인력들이 지금 학교로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아예 지자체로 통합이 돼서 지자체로 이관이 돼가지고 같이 단일화된 인력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공간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학교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라면 좋긴 하겠지만 학교의 교육 과정을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제 지자체에서나 또는 아동센터에서 사용이 가능하겠죠. 아마 다른 학교장 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하시는 부분이 기존 교육 과정을 오히려 침해해서 이 주체가 약간 바뀌는 거 아닌가. 학교는 우선 학교의 교육 과정을 우선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목표를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 정규교육 과정에 지금 학교 스포츠 클럽 정규 교육 과정 운영도 힘든데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는 것이 또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특히 체육시설 이용하는 것이 학교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역 아동센터 분들 입장에서도 아마 운동장이나 그런 시설들을 사용하시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프로그램들을 각 학교든 지역 아동센터든 뭐 늘봄학교든 뭐든 이런 것들을 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를 일원화해서 저는 지역 아동센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이번 포럼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인력이라든지 공간에 대해서 좀 일원화가 되어야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제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지역아동센터를 2011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이고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어디에 소속일까 늘 고민이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교육부 소속일까요? 아니면 보건복지부 소속일까요?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처음에 시작된 이유가 저소득 아이들, 돌봄이 필요했던 아이들에게 생성되었던 곳이 지역아동센터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못 사는 아이들이 가는 곳라고 낙인을 많이 찍어서 저희들 너무 속상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교육에 평등하게 제공을 하기 위하려면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마을 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도 교육청은 마을 학교에 있는 대표들은 굉장히 대우를 해줍니다. 제가 마을 학교도 하고 지역아동센터도 하잖아요. 마을 학교는 상시가 아니고 수시예요. 필요할 때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역아동센터는 상시예요. 저희 센터장들은 하루도 쉬지 못한 휴가는 있겠죠. 2명이서 19명, 30명, 30명을 보면서 휴가를 제대로 써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으로 키워내기 위한 그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교육청에서 내 아이, 네 아이, 내일 내일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정말 좀 중심 가지고 깊이 좀 들여다보면서 내 아이처럼 키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군 관계자나 도 관계자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정책 포럼 하실 때 보면 이제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구성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돌봄 같은 경우는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지자체 쪽에서 그 아카데미나 또 다른 거 하나 있었는데 그 관련된 그 사업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 오늘 여기 그 많은 우리 저 지역아동센터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또 그쪽 하고도 연관된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앞으로 그 어떤 이런 포럼 하실 때 그 좀 더 이렇게 면밀히 살펴서 그 관계되신 많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좀 참여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는데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도의원이라든지
관련 정책 뭐 기관 여기서도 참석할 수 있으면 같이 공동 개최라도 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좀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저는 순천의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센터의 김성근이라고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그 교육 포럼을 이 돌봄 관련해서 포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준비 차원에서 좀 참석을 했고요. 이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앞서 지역아동센터장님들 이야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시에서 교육지원청에 제공하는 교육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좀 개정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교육경비 조례상에서의 교육경비 사용은 학교에게만 학교와 교육청에게만 교육경비가 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역에 교육과 관련돼서 고민하는 많은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학교나 교육청이 판단했을 때 혹은 교육경비를 내려주는 지자체가 함께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곳에는 좀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을 지원하는데 교육경비가 사용될 수 있게끔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그리고 교육경비가 지금 뭐 5%에서 7%, 0.5에서 5%에 7%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폭을 좀 더 늘려서 한 10% 정도까지라도 좀 확대시키고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조례를 개정을 한다면 많은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순천에서는 한 3년 전에 교육경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그 노력들이 있었지만 이게 마치 학교로 가는 그 재정이 지역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인식이 잘못돼서 큰 반발에 부딪히고 그것을 진행했던 시의원이나 몇 분은 이게 다음 선거에 공천에서도 배제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는 뭐 하여튼 좀 더 큰 기관에서 이게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학교로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가게 하는데 그 경비는 이렇게 남아서 못 쓴다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그런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좀 그런 정책적 그런 그 조례 개정들 좀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미처 그 들여다보지 못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 교장선생님. 네, 실은 이제 제가 의견을 썼을 때는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께서 준비하신 분들께서 이 의견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썼던 것이고 이제 오늘 여기 포럼장에 와서 여러 의견들을 듣다 보니까 지금 지역 아동센터에서 많이 나오셨잖아요. 저희 학교 같은 이런 전남에는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돌봄과 방과후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아마 저희 학교밖에 없지 않을까. 저희는 방과후도 저희 학교에서 하지 않거든요. 아예 다 저희가 전용 돌봄 교실을 별실에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다가 애초에 마을학교에 시작했던 것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적합한 센터장이 안 나타나서 할 수 없이 군청에서 직영을 하게 된 것이고 센터장을 군청 직원 중에 학부모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센터장으로 앉히시고 돌봄 선생님을 2분을 채용을 군청에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봄이 운영되고 있고 그 이전에 2020년도 경에는 이렇게 막 밖에서 마을 학교가 노인정에서 이루어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교실을 내드리면서 아예 학교 안으로 다 들어오셔가지고 방과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시고 돌봄도 같이 운영을 하셨다가 작년부터 신안군청에서 학교 돌봄터
사업을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한 건데 이 돌봄터 사업 자체가 애초에 된 초창기에는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가 손을 잡고 주도를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사업이었거든요. 이 사업이 3자 협약에 의거해서 신안군청, 신안도교육청, 또 도청의 지원을 받은 우리 학교 이 3자 협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가 올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늘봄학교가 전면 교육부 주관으로 시도가 되다 보니까 아예 손을 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잘라져 버린 거죠. 그 예산에 공백이 생겨버리니까 저희가 도교육청에 말을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다행히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학교 돌봄터 사업에는 간식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식비를 학부모님들이 자기들이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이렇게 교재 교구 나머지 것들은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도교육청에서 그래도 해주시려고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원도 많이 받고 있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아까 듣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실은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굉장히 서러움들이 많으셨잖아요. 저도 지역아동센터에 뭔가 지원해줬던 그 업무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직접.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냐면, 비영리로 들어왔던 지역아동센터들이 운영을 하다가 다 그러시진 않은데 일부 센터들에서 자꾸 이제 이상한 요구들이 있었고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상들이 전체 지역아동센터에 이제 피해가 가게 된 거죠. 다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라는 말만 나오면 실은 이제 도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머리 아파했던 그런 걸 저도 이제 옆에서 봤거든요.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정말 어떤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어떤 철학으로 이것을 시작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돌봄이라는 것이 학교가 됐든 지역아동센터가 됐든 뭐 지자체가 됐든 전부 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해서 그 지역 안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분명히 다 협력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군청에서 직영을 하든 마을학교에 들어와서 하든 이런 방법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가 아까 학교 안에 들어오고 학교가 공간을 내어주면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남의 지역이 너무너무 다양하거든요. 특성도 다양하고 획일화된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것만 제발 하지 말고 그 지역의 맞춤형으로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이런 방법들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한다면 좀 성공적으로 분명히 지역아동센터의 정원 걱정도 조금 덜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같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애초에 이 늘봄이 교육부에서 이렇게 좀 일방적으로 좀 밀어붙여버린 통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갑자기 커져버렸는데, 이미 이제 밀어붙여서 정책은 이제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의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자체하고 협력을 잘해서 지자체가 혹시 좀 끼어들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정말 제가 거기 아까 써놨지만은 정말 지역의 공생과 아이들의 긍정적인 성장을 전제로 해서 들어오신다면 얼마든지 학교도 공간을 내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도 아주 지역아동센터에 힘을 주는 이야기셨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발표하셨던 분들의 정리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근석 우리 장학사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몇 년 전에는 학생들과 만나면서 이제 아이들을 지원을 했던 자리에서 지금은 지원청에서 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감사드리고요. 아까 현장에서 주신 좋은 의견들, 또 중요한 부분들은 꼭 지원청에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학교도 마을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마을에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학교에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사는 곳이 교육도시를 표방한 신도시인데 도서관이 없습니다. 운동장도 없고요. 수영장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문화센터도 없고 체육센터도 없습니다. 좀 그런 시설들을 요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지 이것이 학교를 둘러싼 어떤 쟁투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 교육부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항상 이제 새로운 정책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뭔가를 개발하고 좀 쇼킹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스포트라이트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늘 많이 내놓기는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아쉬운 지점들은 기존에 하던 정책들에 대해서는 이게 얼마나 정착되고 있고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점검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과정, 콘크리트로 따지면 양생이 되어야 되는데 양생이 되기도 전에 이제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결국 현장은 이제 형식주의로 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이런 그 지점들이 아마 돌봄 정책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지 않겠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좀 우리도 이제 공교육 주체들도 좀 성찰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아름다운 배움이라는 단체가 그 대학생 멘토링으로 되게 잘 나가는 조직이고요. 사단법인 점프도 그런 데인데, 사단법인 점프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생 멘토링을 되게 잘하는 조직이지만 공교육은 포기를 했어요. 이미 학교가 너무나도 많이 문을 닫고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아서 지역 아동센터 쪽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 범위를 돌렸더라고요. 아름다운 배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을 위한 진로 캠프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갖고 들어오면서 학교에서 일부만 지원해주면 되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일단 방학 때 우리는 못 나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작동이 안 되는 사례도 되게 많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아이들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의지 갖고도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그 연결조차도 품이 든다는 이유로 이제 우리가 안 하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돌봄이 어디로 갔든 간에 이게 잘 될 거냐에 대한 이런 성찰을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학교가 이제 마을을 소비하려고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우리가 좀 비판을 듣고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R&D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전남형 돌봄 체계 이걸 만들려고 위해서는 연구를 통해서 지역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강사로만 우리 강사비만 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하고 프로그램들을 잘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까지도 투자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좀 같이 돌아가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늘 최소 비용으로 뽑아 먹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만 갖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R&D라고 하는 영역 안에 마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전문적인 영역들을 어떻게 우리가 더 키우고 이것들을 잘 활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결국 아이들 이렇게 공동육아하는 애들 이렇게 보면 뭐 별거 없어도 다 뻘뻘 흘리면서 아이들끼리 재밌게 놀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러한 장들을 잘 형성해 주면 되는데, 저는 그게 아마 쉼과 놀이와 관계와 체험과 그리고 이제 그 주도성이라고 하는 이 영역들을 잘 구성해 나가면 상당히 아마 양질의 전남의 돌봄 모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긴 시간 5시 10분 가까이 됐네요. 5시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늦게 끝나면 안 되는데요. 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이들 돌봄까지 생각해 보다 보면 마을이 학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확장되지 않겠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면서 학교 영역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학교 영역을 확대시키면서 마을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더 넓혀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 저희들이 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곡성미래재단을 보면 군청과 교육청이 중심이 아니라 관련 단체들,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중심으로 내용을 만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암은 지금 그 관련 단체들이 시민사회단체가 아니라 그 교육청하고 관만 참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협의 구조가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요. 소통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점에서는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